저희가 1승 1패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이혼 소송과 함께 SK 본사에 있는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 소송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이 1심에서 승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승 1패라는 제목을 지은 것처럼 1대1 상황이 된 겁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번엔 그 인도 청구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이 패배한 건데요. 내용인즉슨 이 SK 본사에서 나비센터가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밀린 임차료를 내라는 취지였는데 10억 원 상당입니다. 워낙에 조 단위의 이혼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은 동렬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 연장선상에서 1대1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는 사실 정확한 연결되는 쟁점이 아니긴 하지만 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거론은 됐거든요. 본인 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하게 인도 청구 소송까지 하면서 이 퇴거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행위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혼소송 재판부가 꾸짖은 바도 있습니다. 구장훈 차장님, 네.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다소 헷갈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퇴거 소송이 이혼 소송이랑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가라 하는 것처럼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퇴거의 이유가 뭐였죠? 임대차 계약이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퇴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면 퇴거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아직 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퇴거를 미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임대 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 불법으로 정당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 강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권리 없는 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밀린 임대료를 내라라고 지금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혼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이 나비 박물관이 입주해 있는 서림 빌딩과 그리고 이 노소영 관장과의 어떤 임대차 계약 소송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민 변호사께서 보셨을 때는 이 1심 재판의 선고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당사자가 다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 뭐 최태원 회장과 이제 어쨌든 노소영 관장의 사건은 개인적인 그냥 어쨌든 이혼 사건의 송사인 거고 지금 뭐 아트센터 나비에서 이제 퇴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당사자가 노소영 관장인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이제 물론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지위를 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미술관의 특성상 그 미술품들도 이제 어쨌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해서 바로 퇴거를 청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게 또 권리 남용이 아닌가, 이런 주장도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이 우리 이혼 소송에서도 이제 지금 뭐 동거인에 대해서는 지금 재단까지 설립을 해줬는데 오히려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는 이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소송까지 해버리니까 정신적인 피해까지 또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지금 퇴거 소송에서 그 항소심 판결에서 이 위자료를 높게 측정한 부분이 이 소송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다.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이 결정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게 반영이 되기를 해달라. 약간 그런 좀 희망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이혼 소송과 이거는 당사자도 다르다. 그리고 계약 관계만 봤을 때는 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된 거 맞기 때문에 딱 그 계약 관계 한정에서 판단하게 되면 뭐 퇴거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계약 종료 이후에 이제 점유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차임 상당을 지급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는 감정이 배제된 어떤 그런 계약 관계로만 따지다 보니 조금은 다른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혹은 예상대로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양측의 분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노 관장 측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25년 전에 그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그 이전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뭐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뭐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볼 예정이고, 다만 하여튼 뭐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 관장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최 기자님,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이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 노관장 측에서 이 소송에서는요, 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 이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라는 입장인 건데요. 이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SK 측 이 퇴거 소송을 언급을 하면서 이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라고 지적한 부분도 감안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요,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트센터 나비가 이혼 재산 분할금 산정에 이 참작이 될 수는 있더라도 이 이혼 소송 확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법에는 감정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노관장 측에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검토하지 않겠다,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게 재산 분할에 포함이 네.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재단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노소영 관장의 개인 자산으로 해서 상속 재산의 분할이 대상이 되는 적극 재산으로 편입될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뭐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뭐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끝날 때까지 인도 청구 소송을 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는 판단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좀 길게 좀 시간을 끌 동인이 있었던 걸로는 보이고요. 다만 그런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인 그런 그 부동산이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1대1 그러니까 50%씩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 50%의 지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반을 갖지 않은 50지분만 가지면 혼자 다 그 공간을 점유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적 쟁점을 고민하더라도 이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노소영 관장이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지금 이 퇴거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에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연관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이 이번 퇴거 소송이 아직 이혼 소송이 다 안 끝났잖아요.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왜냐하면 이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또 이혼 소송보다 상당히 많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천문학적 액수의 지원금이 그 친인척들에게도 갔고 심지어는 재단을 TNC 양 사람의 입장 어떤 그 이니셜을 따서 만들기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도 이제 소송이 되면서는 생활비 지원도 끊고 지급해줬던 신용카드도 끊어버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자료와 굉장히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최태원 회장의 어떤 행동을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판단이 중요한 건 이게 다 금액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소송, 그러니까 무관해 보이지만 이혼 소송에서도 부인이 운영하던 심지어는 외부에 있던 나비아트 센터를 SK 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던 것도 어쨌든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고 예. 이게 SK의 어떤 문화적인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문화센터 형식이 있는데 이걸 마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나가라라고 하는 게 또 이혼 소송에서도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이게 위자료 액수를 좀 증진시키는 하나의 쟁점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퇴거 소송도 퇴거 소송인데 이혼 소송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장훈 차장님. 네.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2심 판결문이 치명적 오류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뭐 1조 3천억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부부가 많이 재산을 증식했을까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이 최태원 회장이 300억 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구입한 것이 지금의 이 최태원 회장 이 대부분의 재산이 됐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그때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높냐 아니면 그 300억을 주신 선대 최종현 회장의 기여도가 높냐를 이 구분을 할 때
대한텔레콤의 주식을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여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재판부가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1,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100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이 기여도가 너무나 이 과대평가됐고 이 선대 회장의 이 기여도는 과소평가됐다. 그래서 최대 100배의 차이가 나는 만큼 1조 3천억 원의 이 재산 분할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 주장을 지금 SK 측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되게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 측은 이게 지금 판결문만 고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재산 분할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아니다. 재산 분할은 결론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인데 이경민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판결문에 보면은 여러 판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를 꼽고 있는 게 이제 주식 가치 산정 이 부분이 들어간 걸 뿐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인 기여, 그 다음에 이제 뭔가 BO 아래 이제 SK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배경을 어쨌든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이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라는 이 부분만 하나 가지고 지금 판결 주문의 취지가 바뀌어서 결론이 바뀌기는 좀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이제 숫자에 그냥 잘못된 착오로 이제 오기나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결 경정으로만 그칠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문을 바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까지 이 부분이 이제 뭐 어쨌든 단순 착오고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밝히는 점을 보면 이런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의지는 이게 만약에 이 잘못을 물고 늘어져서 상고심에 간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결과에 있어서는 바뀔 부분이 아니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에서 먼저 해명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과연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막 드라마틱하게 결과가 바뀔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적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보고요.